경기도의 코로나19 전담병원. 씌울 때 머리카락이 안 나오게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압력을 낮춰놓은 음압 병동이다. 이건 음압인 거죠? 그러니까 압력이 어느 정도 낮은 거예요? 마이너스 3 이상으로 해야 돼요. 신체가 느끼지는 뭐 그런 건. 그렇죠. 그래서 한 3 정도 했다가 문을 열어주세요. 의외의 환자들이 눈에 띈다. 지금 어때요? 아픈 데 없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네. 처음에 없어요. 열도 안 나고? 하나도 안 했어요. 아니에요. 양성 반응 나온 게 뭔지는 알아요? 저 알아요. 무슨 뜻? 코로나가 있다는 뜻? 내가 다른 사람들 감염시킬 수 있다는 뜻? 처음에 이 양성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어리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왜 양성이냐고, 어떻게 양성이 나왔냐고. 진짜 검사 결과도 의심도 했어요. 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지만 별 증상을 보이지 않는 무증상 환자. 무증상 환자도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증상은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있다. 어저께 우리 병원도 다 검진 받았는데 나만 무증상 확진자가 나왔대요. 근데 저는 진짜 완전히 무증상자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무증상자여도 가벼운 증상은 있는데 저는 진짜 가벼운 증상도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았어야 되니까 유럽발 입국자였으니까 3일 안에 그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검사를 받았는데 내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검사를 안 받았더라면 무증상자 보균자였을 텐데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솔직히 뭐 감염시켰을지는 모르는 일이죠. 근데 그게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무증상도 감염을 시킨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와 스태프 전원이 출국 전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오스트리아 현지에 도착해 시합을 앞두고 훈련을 하면서 규정에 의해 다시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동준 선수를 포함 선수 4명과 스태프 1명이 양성. 모두 무증상이었다. 다시 재검사를 하자 이번에는 선수 2명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다. 벤투는 그 전반 21분 황의조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전을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스텝 1명이 다시 추가. 음성으로 떠난 선수단은 모두 8명이 줄줄이 양성으로 격리됐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카타르전이 끝난 후 추가 검사에서 황희찬과 스텝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자신이 감염된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근접 상태에서 축구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다. 시합 후 다시 실시된 검사에서 이번에는 스텝 1명이 추가 양성. 선수 7명, 스태프 4명, 총 11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모두 무증상. 11월 7일 무증상으로 떠난 지 17일 동안 서로가 서로를 감염시킨 것이다. 문제는 이런 무증상 감염이 우리 실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증상자 비율은 저희가 이제 역학조사를 할 때 진단 시점에서의 무증상의 비율은 한 40% 내외로 일정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열나고 기침하면은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그런 사람을 피하고 그런 사람 보고 병원 가라. 너 왜 돌아다니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본인은 감염된 줄은 모르고 무증상인데 증상 나타나기 이틀 전에 아무 증상 없이 돌아다니면서 퍼뜨릴 수 있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 출근길에 그 빽빽한 지하철 칸에 무증상 코로나19 환자가 있는데 전염력이 있다. 이건 상당히
두려운 거죠. 상당히 우리를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거죠. 우리는 각종 미생물로 둘러싸여 살고 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들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면역 체계이다. 각종 면역 세포들을 보유하고 훈련시키는 곳은 바로 인체 곳곳에 위치한 림프절. 매일 15개가 넘는 항원이라고 불리는 온갖 외부 물질들이 몸 안으로 침입한다. 항원들이 침입해 들어오면 면역 세포인 B세포는 증식을 시작한다. 그리고 항체를 생산한다. 이 항체는 맞춤형이다. 신기하게도 각각의 항원마다 다른 항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항체는 항원을 무력화시킨다. 항체는 세균에 달라붙어 표시를 하고 면역세포들은 이를 처리한다. The immune system is a very powerful system, and we wouldn't be able to do anything without the immune system. We would not be able to go about our lives, because you have to remember that this planet we are outnumbered in an incalculable way by bacteria, by viruses, by fungus, by parasites and protozoa. The immune system is very powerful. That's how humans have evolved. That's how humans have flourished. 누가 우리 몸을 지키고 있을까? 보병과 같이 최전선에 위치한 호중군은 외부 물질과 싸우다 부상을 많이 입어서 매일 1억 개 이상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대식세포는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침입한 건 무조건 먹어치운다. NK세포, 즉 자연살상세포는 특이하게도 바이러스나 암세포 등 이상물질을 확인해서 선별적으로 처리한다. 이들이 우리 면역체계에서 1차적으로 전선을 담당한다. 우리는 이를 선천면역이라고 부른다. 모든 동물은 선천면역을 가지고 있다. 무균 상태에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무방비로 세균 등 외부 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세균 등이 침입하면 세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해 적 침입을 다른 면역세포들에게 알린다. 연락을 받은 NK세포 등이 적들을 처리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외부 물질들을 최전선에서 다 처리해버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면역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암세포가 생생하다. NK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면 암세포 등은 활동이 저지된다. 사실 선천면역이 제대로 활동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초기에 제거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리 몸은 평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대처 방법은 처음에 우리가 초기 감염, 그러니까 자연 면역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향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몸의 이제 경증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제 중환으로 끝날지, 다시 재감염이 될지, 그게 아마 좌우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침투했다. 대식세포가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MHC라는 단백질로 표면에 흔적을 남긴다. 보조 T세포가 이를 확인하고 기억한다. 이후 같은 바이러스를 만나면 B세포에게 항체 생산을 지시한다.
T세포는 Y자형의 항체를 생산한다. 항체는 바이러스의 스파이크에 붙어 발을 묶어놓는다.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는 스파이크를 이용해 세포에 침투할 수 없게 된다. 항체가 스파이크의 세포 침투 능력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항체의 또 다른 기능은 바이러스를 포위해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보체 단백질이 바이러스에 구멍을 내 파괴하는 것을 도와준다. 항체 생산을 지시하는 보조 T세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에이즈란 병을 보면 알 수 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보조 T세포 안으로 들어가 숫자를 늘린다. 이렇게 되면 세포는 부서져 버린다. 보조 T세포가 사라지면 항체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 몸에는 세균이 통제 없이 증식하게 된다. 항체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바이러스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항체는 단지 세포 밖에서만 활동을 한다. 그렇다면 세포 안으로 들어간 바이러스는 어떻게 처리할까? Usually, antibodies can't get to the virus anymore. The antibodies are outside the cell, the virus is inside the cell. The virus is basically hiding inside the cell. And that's a problem, right? Because it's the virus inside the cell that's growing more virus. And so that's where the killer T cells come in.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항체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 이때 살상 T세포가 등장한다. 살상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바이러스와 함께 죽여버린다. 살상 T세포는 세포 밖의 바이러스를 없애는 보조 T세포와 함께 면역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에 대해서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은 호중구, 대식세포, 자연 살상세포 등이 먼저 나가서 싸우고 잘 안 되면 보통 2, 3일 후부터 T세포가 나서서 해결한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사이토카인이 적의 침입을 알린다. 곧바로 대식세포, 호중구, NK세포 등이 활동을 시작한다. 바이러스가 선천면역으로 없어지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복제를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T세포가 활동을 시작하고 곧 이어 항체가 만들어진다.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증식을 시작하면 기침, 몸살 등 각종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열이 나는 것이다. 4월 5일 날 잠깐만요. 제가 아직도 기침을 조금 해가지고요. 네. 4월 5일 날 오전까지는 몸이 괜찮다가 점심 때부터 몸이 약간 으슬으슬 떨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오후가 지나고 저녁밥 먹을 때쯤 되니까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배가 아프고 열이 났어요. 저는 제일 먼저 열이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려놓고 했는데 열이 났을 때, 근데 솔직히 열이 났을 때도 코비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내가 걸릴 리가 없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병원 가서 약을 먹었는데 열이 내리지 않아서 그때 진짜 이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감염이 되게 되면 그 세포에서는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단백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혼자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사이토카인들이 분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은 누가 침입해 들어오면 도와달라고 막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 신호를 보내는 것들을 이렇게 단백질을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면역세포들은 사이토카인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면 열이 난다. 그런데 이 면역 반응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근데 그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그 바이러스 자체가 어떤 직접적으로 우리 몸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면역 기전을 이제 일으키게 되면은 그 내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기전들이 이제 2차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 면역 반응이 이제 우리 장기를 이제 손상시킴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심장의 면역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면은 이제 심부전이라든지 뭐 심장 마비의 증상이 생기고 콩팥 기능을 해치면 콩팥 기능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 면역 반응이 지나치면, 즉 새로운 적의 침입에 놀라서 과장되게 반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중증 코로나19 환자들이 겪는 폐렴이나 심장마비 등이 비정상적인 사이토카인 반응이 유발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다. 특히 폐렴은 중증 코로나19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은 더 심해진다. 고령 사망자가 많은 이유이다. That the immune system of an adult tends to react very aggressively against this virus. And that immune response causes a lot of damage to the body. Much of the damage that we see with SARS-CoV-2 is because of the immune system's reaction to it. That's why people are using medications like dexamethasone, a steroid, to decrease the immune response. 트럼프 대통령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해 지나친 사이토카인 작용을 완화시켰다. 스테로이드는 사이토카인 반응을 억제한다. 따라서 코로나19 때문에 생기는 각종 증세가 완화된다. 지금 이 사람 몸에서 과잉 염증 반응이 일어난 거는 내 면역 세포들이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잉 염증 반응을 일으킨 거는 원인은 뭐죠? 어쨌든 간에 좌지우지간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항바이러스제가 좋은 게 있다면 그 항바이러스를 써가지고 바이러스를 제거하잖아요. 그럼 염증 반응도 저절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려는 것도 하나의 아주 근원적인 해결책인 거고요. 또 하나는 야, 근데 지금 아직 항바이러스 우리 못 찾았잖아. 없잖아, 좋은 거. 그러면은 일단 놔두고 일단 항바이러스 없다고 지금 뭐 환자 내버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로이드건 이런 항염증 약물을 써가지고 야, 근데 항염증 약물 쓰다가 바이러스가 좀 더 약간 좀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건 나중 문제 일단은 이 사람 살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임상시험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사이토카인 분비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혈전이 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심장마비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저희 혈관외과로서는 처음 발견한 거는 이 심한 감염이 된 코비드-19 바이러스에 심하게 감염이 된 환자들은 혈전, 아주 중요한 혈관들의 혈전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 전에는 발견 못한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30살 된 환자가 갑자기 다리 마비가 오고 통증이 심하게 오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응급수술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이 혈관에 정맥에 혈전이 생겨갖고 폐로 가서 폴모너리 엠볼라에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질환이 생기고 그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It's okay. He's with public relations.
뉴욕대 의대 에이미 레키에비치 병리학 과장이 급하게 취재팀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 그녀는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허락을 받아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들을 해부했다. 사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다. What part of is that? So this is the lungs? Lung? Yeah, this is the lungs. Of COVID? This is a COVID patient. That is heart. No, this is all lungs. That's the lung. I have to find the heart. That is God heart. bless you. This is the heart. Just explain me what's different from normal. This patient has sort of, let me see if I can see. These are the little clots that we were talking about. So there's one of the clots right there. Right. And then this patient has a pacemaker also. Is a major cause of death? I mean, the clot. This patient had sort of more significant lung disease. So this is very, very abnormal. There's no air in this lung. It's completely destroyed by the disease. So this feels more like liver than lung. It's and here's one of the clots. You see? Yeah, I can see that. So that's in all of these. Very extensive. Yeah. And it'd be really, really dramatic. That here's another clot right there. The black one. Yeah. So the heart was usually involved. Typically on the microscopic level, we saw clots in the microscopic sort of vessels of the heart. And these patients actually would present with symptoms that mimicked either a heart attack or inflammation of the heart. And what we found was that they actually had just clotting within the heart rather than any sort of true myocardial infarction like a heart attack. 혈전이 혈관 곳곳에서 발생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해부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혈전 치료제가 사용되고 있다. So one of the things that we found was that the virus very badly damages the lining of the lungs. And what we found was that the lining of the lungs was almost completely lost in the entire lungs. And that really led to very severe lung infection and disease. And it was almost impossible to ventilate these patients because of that inflammation and damage. That was common in patients that died of SARS-CoV-2. We also found kidney injury. The cells that sort of help filter the kidney were severely damaged. Some of it was related directly to the virus, and some of it was related to the clotting that was occurring in the kidneys. 바이러스는 일단 몸에 들어오면 숙명적으로 면역 체계를 피해 증식을 하려고 한다. 사실 모든 생물체는 번식이 목적이다. 바이러스가 번식을 하려면 숙주가 필요하다. 감염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바이러스와의 접촉을 피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방어할 항체를 가지면 된다. 전체 인구의 50에서 70%가 항체를 가지면 소위 집단 면역이 된다. 바이러스는 자신을 복제할 숙주를 찾지 못하면 사멸한다. 항체를 가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직접 코로나19에 걸리든지 아니면 백신을 맞는 것이다.
우리 면역 체계는 백신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항원도 같은 바이러스로 인식한다. 따라서 백신을 맞으면 항체를 만들어 싸우게 된다. 백신이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백신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에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 개발도 사실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치료제라는 것은 감염이 된 후에 우리가 낫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감염 자체를 막는 효과는 크지가 않습니다. 백신은 그 감염 자체를 막음으로써 방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수단은 사실 백신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지금은 시간을 벌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아니면 허드 이뮤니티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 벌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 우리가 좀 더 자제해서 가능한 이거에 대해서 희생되시는 분이 좀 적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 끝날지는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아주 효과적인 백신이 나와서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 맞는 상황이 발생을 해야 환자 수도 확실하게 줄 거고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삶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남대 수의과대학 나운성 교수팀은 백신 항체의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험을 실시했다. 어미돼지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투여하고 거기서 태어난 새끼 돼지에 코로나를 걸리게 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항체를 가진 새끼 돼지와 항체가 없는 새끼 돼지는 극명한 차이를 나타냈다. 항체가 생긴 돼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나 항체가 생기지 않은 돼지는 코로나에 걸려 고생을 한다. 심한 설사를 하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코로나 증상들을 적나라하게 보인 것이다. 항체가 제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 면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사람에서는 호흡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돼지에서는 소화기 증상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바이러스의 성격이 좀 달라서 그래요.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특정 장기가 있는데, 이 돼지에서 일으키는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화기를 좋아하는 그 엔테릭 트라피즘이 있어요. 그래서 설사를 일으키죠. 어떻게 일으키냐면 그 장관의 표피에 있는 그 육모세포를 다 이게 탈락을 시킵니다. 탈락을 시키면 그 위장관에서 음식물, 그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다 설사로 나오고, 흡수 부전에 의해서 이렇게 위축이 일어나고. 백신은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 면역 현상을 적절한 시기에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천연두는 기원 전에도 존재했다. 지금까지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천연두로 인해 사망했다. 천연두가 박멸된 계기는 소와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한 제너에 의해서였다. 제너가 우두에 걸린 소의 고름을 사람들에게 발라주기 시작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So actually, vaccines work in a manner similar to natural infection, in a way. So to defend the body against infection, we have a really remarkable defensive system called the immune system. And the immune system works by creating infection-fighting proteins called antibodies, and these other cells that kill virus-infected cells. We call them killer T cells. And when a body sees a new virus, so say a rotavirus or a virus that causes coughing, shortness of breath, like a flu virus, the body says, this is not natural, this is not normal, this does not belong here. It must be bad. And so B cells
make infection fighting proteins very specific for that flu virus. And infection fighting killer T cells, again, very specific for that particular virus, are selected and expanded in huge number. Sometimes with some viral infections, over 10% of the body's white blood cells can be composed of this particular class of cells. Because the body knows it has to get rid of the infection. It has to contain it and then eliminate it. 우리 인체는 진짜 바이러스와 백신에 의한 바이러스를 구별하지 않는다. 같이 반응한다. 백신이 만든 바이러스를 이렇게 진짜로 인식하게 하는데 시간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렇게 바이러스를 기억하는 항체와 살상 T세포는 진짜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곧바로 싸움에 돌입한다. And when if the human is then exposed to COVID-19 after being vaccinated, those killer T cells and the memory and the antibody producing cells, the B cells, say, we've seen this before. We have a memory of what was there before, so we're going to make a lot of this protein and lots of killer cells very, very quickly. So what usually would take 2 weeks, within 3 days, you're starting to see the body respond very promptly to defeat the infection. That's how vaccines work. They train the body to respond quickly. 백신이 투입되어도 초기 면역 반응은 같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T세포 반응과 항체 반응이 2, 3일 만에 나타나서 바이러스를 잡아버린다. 마치 훈련된 특수군이 초기에 투입되는 것과 같다. 바이러스는 힘을 쓰지 못한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사가 개발한 백신의 작동 원리는 바로 바이러스의 메신저 RNA를 이용하는 것. 메신저 RNA를 지질에 싸서 세포에 침투시킨다. 백신은 바이러스와 같은 원리로 세포에 침입한다. 침입한 메신저 RNA는 복제를 위해 쪼개지고 리보솜은 인간 단백질을 만들듯이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 바이러스 단백질은 소포체에서 포장이 되고 골지기에서 완성된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인간 세포는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러스 단백질을 세포 밖에 표시를 한다. 잔여 단백질인 MHC를 인지한 보조 T세포는 B세포에게 항체 생산을 지시한다. 이때부터는 실제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벌어질 상황과 같다. 항체로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중화시키면 바이러스는 ACE2 수용체를 열고 세포 안으로 침입할 수 없게 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백신의 작동 원리. 이번에는 세포에 침입하는 방식이 다르다. 화이자는 메신저 RNA를 이용한 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러스 스파이크의 DNA를 이용한다. 이 DNA를 병원성이 없는 침팬지의 아데노 바이러스에 심어서 세포에 침투시킨다. DNA는 메신저 RNA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 핵에 들어가야 한다. 핵 안에서만 메신저 RNA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세포핵에서 만들어진 메신저 RNA는 세포핵 밖으로 나와서 리보솜으로 간다. 이유는 화이자와 같은 방식이다. 즉 인간 단백질을 만들듯이 리보솜에서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든다.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소포체를 거쳐 포장을 하고 골지기에서 완성된다. 인간 세포는 세포 밖에 바이러스 흔적을 남긴다. 바이러스의 잔여 단백질을 인지한 보조 T 세포는 B 세포에게 항체 생산을 지시한다. 이때부터는 실제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벌어질 상황과 같다. 항체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된 바이러스는 세포 내로 침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전 국민의 50에서 70%가 되면 바이러스는 숙주를 찾지 못해 결국 사라지고 만다. 만약에 그 백신 정말 효능이 우수한 백신이 나와서 전 국민한테 맞춰주고 전 국민의 뭐 한 70% 정도의 면역이 완성이 되면 이건 이제 그 군집 면역이라고 해서 집단적으로 면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감염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퍼져나가지를 못하죠. 그냥 그 감염자에서만 컨트롤만 되면 끝나버리는. 왜 주변 사람들이 다 막고 있잖아요. 감염이 되더라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를 가진 사람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인간 띠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백신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보통 백신 개발을 시작해서 1상, 2상, 3상을 거쳐 완제품이 나오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전 세계가 긴급한 상황이라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백신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만든 백신에 서로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익이 더 크다면 백신을 긴급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백신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생물학적 제재죠. 이상 반응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견딜만 하는 이상 반응이냐. 그럼 효과하고 이상 반응하고 저울을 했을 때 우리가 모든 판정을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이 효과가 더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이득이 크다면은 이상 반응을 감소하고도 가죠. 그죠? 이런 거고. 근데 약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약제 자연에서 나온 것도 이상 반응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소위 말하면 어떤 이상 반응이 중증까지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많은 사람이 써서 해야지만 그게 확인되는 거거든요. 부분적으로 확인이 안 돼. 백신으로 생긴 항체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구가 없다. 개발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그래도 백신을 맞으면 당장은 항체가 생겨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 뭐랄까요,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백신 항체가 얼마나 지속될지 좀 우려스럽고, 항체 지속권이 짧아서 그럼 백신을 자주 맞으면 되지 않냐 이러면 또 백신 프레셔라는 백신 압력이 생깁니다. 그럼 변이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바이러스는. 존스 홉킨스 대의 아메시 아달자 교수는 이렇게 제안한다. 백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긴급 상황이라 일단 사용은 하지만 임상 사상을 통해 자료를 모아 현재의 백신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 백신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백신에 대한 불신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The first vaccines that are developed against the coronavirus are going to be called first-generation vaccines. And what that means is that they're going to be our first attempt to try and control this virus through a vaccine. We don't expect those vaccines to be like the measles vaccine, where if you're vaccinated, you cannot be infected by the virus. Many people who get these vaccines still may be able to get infected. Maybe half of them will get infected. But the value of these first-generation vaccines is that they'll prevent you from getting severely ill, that you won't need to be hospitalized, that you won't die from it. So it's not going to prevent infection as much as it's going to prevent complications. We may, in time, get what we would say are second or later generation vaccines, where they act more like the measles vaccine and protect you from getting infected as well.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일단은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백신의 긴급 사용이 필요한 이유이다. 미국 라호야 면역연구소는 면역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기관이다. 관련 논문이 많이 나오고 인용 순위도 상위에 속한다. 최근 연구는 면역에서 항체만큼 T세포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는 면역학의 세계적인 석각인 셰인 크로티 교수를 만났다. And so if you can get that antibody response, but it's not great, it's okay, then maybe if you get coughed on a little bit, the antibodies can stop it. But if you get coughed on a lot, some of the virus gets passed and starts an infection. And again, once it starts an infection, the antibodies aren't so good at stopping an ongoing infection. And our data from studying infected people, these COVID-19 average cases or COVID-19 hospitalized cases, indicate that T cells are really important for cleaning up that infection. Anything that gets past the antibodies, you then need the T cells for. And so our data suggests that you probably really want a T cell response in a vaccine against COVID-19 as well as antibodies so that the T cells can help control any virus that gets past the antibodies. 크로티 교수는 항체가 세포 밖의 바이러스 제거에 탁월하지만 세포 안에 침투해서 복제를 하고 있는 바이러스 제거에는 살상 T세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항체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는 환자의 경우는 살상 T세포가 더 힘을 발휘해줘야 치료가 잘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Particularly in the elderly or people over the age of 65, because it looks like if you're over the age of 65, you're at a risk of making a slow T cell response. But if you've been immunized to go ahead and generate that T cell response, you have the T cell response before you're infected, and so then you'll be in much better shape than if you have to start making a T cell response from scratch when you get infected. Is there any way, that increase the number of T cells? Yeah, it's a really good question. So in an infected person, like in a person who's in a hospital, there's no standard way to do that. Really, the way to increase somebody's T cells is to immunize them. And so, like vaccines like the measles vaccine and the yellow fever vaccine or the smallpox vaccine are all really good at eliciting T cell responses. And so you do, that's the way to increase your T cell response is with a vaccine. And several of the candidate vaccines right now for COVID-19 do elicit T cell responses. So. 우리는 현재 승인이 난 백신 중에도 CD8로 불리는 살상 T세포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백신이 있다는 사실을 찾았다. 백신의 효능을 말할 때 살상 T세포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느냐도 중요하다. We think that's encouraging, and we're encouraging people to study those T cell responses more from the vaccines to see if that helps understand which vaccines might be the best vaccines, or maybe which vaccines are best for certain populations, right? Maybe some vaccines are particularly helpful in people over the age of 65, and maybe T cells play a bigger role. 바이러스는 박질하는 숙주를 좋아한다. 자유롭게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는 H1N1 바이러스가 있다. 치명률이 낮지만 확산이 잘 된다. 이들은 박쥐의 리보솜을 이용해 바이러스 단백질을 복제한다.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스쳐도 감염된다. 신종플루. 신종플루 2009년도 바이러스는 사실 치사율만 치면 0.07%예요. 혹시 신종플루 2009년도에 전 세계 감염자 수 몇 명인 줄 아세요? 전 세계 2009년도 신종플루 감염자가? 기록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왜 없냐면 문헌상에서 보면 2억 정도인 걸로 나와 있는데 그 2억이 2억 명이 감염됐다는 게 아니에요. 2억 명까지 세다가 포기했어요. 이게 의미가 없다. 이제 세지 말자.
치명률은 높지만 확산이 잘 안 되는 H5N1도 박쥐 몸으로 들어왔다. 역시 박쥐 리보솜에서 자신을 복제한다. 치명적인 H5N1 바이러스가 박쥐 몸에서 증식을 하는 것이다. 지금 치사율도 굉장히 높고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H5N1 같은 경우에 사람한테서 50에서 60% 치사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감염은 일어나는데 사람에서 사람 감염은 안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이 아직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H5N5라는 신종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중국의 오리에서 발견됐다. H1N1 바이러스와 H5N1 바이러스가 합쳐진 슈퍼 바이러스. 치명률이 높으면서 확산도 잘 되는 H5N5 슈퍼 바이러스가 박쥐 몸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점 이 슈퍼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숙주를 옮긴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인류 사상 최악의 팬데믹이 될 것이 분명하다.